안녕하십니까. 벌써 드론 특강 3주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1주차에는 드론 시스템의 개념, 드론 산업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2주차에는 드론 시스템의 기초적인 내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특강 3주차에는 먼저 실제 드론 기업의 개발 플랫폼의 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드론 기업들은 그 기업 나름대로의 드론 시스템 개발을 위한 그 기술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개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업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드론 개발에 관련된 제안 실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중소기업청의 개발 사업 과제로 제안하였던 다차로 교통 측정 드론 시스템 부분과,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의 2019년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동력부 이상 예지 시스템을 제안했던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드론 육성 사업에 제안했던 FCC 이중화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실제 제안 발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그 산업용 시스템 드론의 개발 플랫폼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 플랫폼은 일반적인 뭐 정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발을 위한 솔루션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런 솔루션들이 모여서 결국은 개발 플랫폼이 되는구나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전체 내용의 목차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솔루션의 전체 모양의 형상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전원을 어떻게 이중화하느냐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FCC를 듀얼로 쓰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FCC인데 산업용에 적합하게, 산업용 환경에 적합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 장비, 드론에는 통신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그 통신 장비 중에 특히 저희는 이제 이동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 장비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솔루션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드론에서는. 그래서 전원을 분배한다든지, 그 다음에 센싱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저희들이 이제 완성되지 않고 접근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건데, 원격지에서 비행을 관제할 때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접속 아니면 뭐 인티그레이션이 유리하게 만든 비행 관제 솔루션 부분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이제 우리가 그 드론을 개발하기 위한 전체적인 그 시스템 드론의 플랫폼 형상을 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커다랗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 제어 컨트롤러들에 관련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이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컨트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들이 또 있어야지 이 하드웨어가 움직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솔루션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센터 쪽, 그 센터 쪽에서 드론은 이제 혼자 움직이기도 하지만 센터에서 관제가 가능해야 되니까 센터 쪽에서 관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시스템 쪽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통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원하는 최종으로 그 유저가 원하는 그다음에 비즈니스 어떤 모델에서 원하는 그 드론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통합 솔루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쪽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한 소프트웨어 스택은 PX4 플라이트 스택을 주로 개발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FCC는 픽스호크 계열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산업용으로서 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GCS는 저희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있고 통신 장치도 있고 기타 뭐 장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통신 관련한 장비에 네트워크나 통신 관련한 장비에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제 이 그림이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산업용 드론, 여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산업용 드론인데, 이거 실질적인 저희들이 같이 개발에 참여했었던 드론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거의 한 2m 정도 되는 좀 사이즈가 상당히 큰 드론이죠. 이러한 드론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시스템은 이런 형태로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여기 이제 파란색 그 박스로다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 부분입니다. 이 외에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부품류들을 다 그 조립을 하고 그 연결하고 부착을 하여서 이러한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좀 하나하나 보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게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는 이제 리튬 폴리머를 대부분 쓰고 있고 용량이 엄청 지금 커지고 그다음에 방전율도 높은 배터리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은 데서는 22,000 미리암페어 이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 무려 4개씩 들어가서 이제 사용이 되는 이런 드론입니다. 어쨌든 그 배터리가 실제 여러 가지 장비와 특히 모터 쪽에 가기 위해서는 전원을 그 이중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전류가 얼마나 전압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쪽에 이제 1차적인 그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사실은 모터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이런 경우는 8개씩 있으니까 이 8개의 모터에 그 골고루 분배를 해줄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된 그 전류를 가지고 ESC라고 하는 이제 속도 변환 장치, 그다음에 아니면 모터 드라이버라고 하는 이 장치가 모터에 물려서 모터에는 물론 이제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전원 분배나 변환 모듈에서 전압이 발생이 되면 그 전압을 그대로 보내주는 것은 이제 모터 쪽이지만 실제 비행 제어 컴퓨터라든지 임무 제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주로 5볼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5볼트로 스텝 다운을 하는 회로가 이제 여기에 내장이 되게 돼 있죠. 그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서 결국 주어진 게 48볼트라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5볼트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변환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을 통해서 비행 제어 컴퓨터와 그다음에 임무용 컴퓨터에 전원이 공급되도록 전원이 설계가 됩니다. 자, 그 지금까지 FCC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뭐 미션 컴퓨터 설명은 드리지 않았었는데, 이 FCC 부분이 여기 보이는 이대로가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산업용 FCC인데, 이 FCC가 사실은 이제 모든 제어의 중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결국 그 여러 가지 이제 센서, 그 다음에 그 통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 장치들과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미션, 그러니까 임무를 제어를 하기 위한 컴퓨터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 통신을 하면서 여기에 달려있는 모든 장치와 서로 통신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인터페이스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통신입니다. 센터 쪽에 여기에 있는 지금 LTE 통신 모듈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인데 결국 여기에서는 통신을 이제 센터 쪽 지상국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와 그 다음에 그 암호화 모듈과 통신 장치를 통해서 이제 지상 쪽으로다가 통신을 하게 하는 이제 접속이 하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암호화 모듈은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통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이렇게 커다란 비행기, 그다음에 중요한 임무 비행기는 아무나 이 비행기를 해킹해서 가로챈다든지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암호화 모듈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 모듈도 이제 저희들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또 접속되는 또 하나의 루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이머전시 상태를 위해서 비록 메인 통신에 있지만 혹시라도 그 통신이 끊어지면은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세컨다리 그 RF 쪽도 접속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PS 이거는 이제 내부에 가지고 있는 센서 외에 내비게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GPS 센서 여기에서 이제 또 외부에서 달아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다음은 이제 임무용 컴퓨터 쪽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CC 하나는 비행을 제어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행해야 될 복잡한 일들을 사실 비행 제어를 하면서 이쪽에서 다 한다는 건 이제 매우 무리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옆에 이제 보조하기 위한 미션 컴퓨터라고 하는 거, 뭐 컴패니언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컴퓨터가 이제 하나가 보조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와는 통신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교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로 하는 일이 어, 주로 여러 가지 이제 센서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 카고 장치가 있는데 카고 장치를 제어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올라간다든지, 그 외에 좀 더 인텔리전트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주로 이제 많은 처리를 해서 결과적인 내용을 이쪽 FC랑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그런 형상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FC가 아니라 직접 통신 장치를 통해서 지상국가도 얘가 연결이 되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전체 내용이 산업용 드론의 기본적인 그 골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골격의 코어 그 모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산업용 드론을 그 수요처 아니면 수요자가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개발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산업용 드론의 개발 솔루션이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의 그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그다음에 좀 더 그 성능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드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에 쉽게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그 드론을 개발하는 기업의 어떻게 보면 그 승부 차별성 뭐 하여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해당되는 솔루션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원 이중화 솔루션 관련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는 원래 이제 하나 쓸 수도 있고 둘이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로 표현한 거는 소스가 분리가 되어 있는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왜 이중화를 해야 되느냐? 배터리 하나는 어느 날인가 잘 날르다가 갑자기 안에 있는 셀이 망가져서 오픈이 되거나 쇼트가 돼서 갑자기 전원이 이제 그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드론은 그 특히 멀티로터 같은 경우는 활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추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터리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병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망가졌을 경우에는 이쪽에서라도 살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이중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이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류량과
이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류량을 그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짐 이쪽에서 망가져야 될 조짐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나가는 전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 나가는 전류를 여기와 여기가 큰 차별이 생겼으면은 애초에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총 에너지 양의 그 계산돼서 에너지 양을 계산해서 사실은 채공 시간을 알게 되는데 그 채공 시간이 이제 틀려져 버리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배터리가 다 바닥이 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중화시키고 그다음에 요 해당되는 각각의 배터리에서 그 나오는 전류량을 양쪽 각각 실시간으로 그 센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바로 이 모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산업용에서나 쓰지 일반적인 데서는 별로 쓰지 않는 얘기지만 어쨌든 산업용에서는 그만큼 추락이라든지 이런 그 위험, 2차적인 또 사고 위험에 대한 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모듈들을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전원의 그 이중화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FC에 들어가는 전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압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스텝 다운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 전원 장치가 망가졌다. 그러면 FC만 일단 정지가 되는 순간에 뭐 아무리 배터리가 많다 하더라도 결국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은 그 BEC, 스텝 다운 DC-DC 컨버터입니다. 따지고 보면 요 두 가지를 두 개를 동시에 똑같은 걸 만들어서 각각 전원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단이 되면 이쪽, 이게 차단이 되면 이쪽에서 쓸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 회로에 의해서 이제 FC는 전원을 공급받아서 여기에 전원, 그러니까 FC를 위한 전원 자체의 고장도 두 개로다가 일단은 리던던트 상태로 만들어져서 고장도 피해갈 수 있도록 산업용에서는 설계를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산업용이라고 하는 건 다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들처럼 이제 그 고도의 신뢰성을 요청하라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보셨던 거와 같은 기체 그거는 최소한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에 해당되는 그 기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한번 추락을 하게 되면 엄청 큰 손실이 있고 더군다나 또 2차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유들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리던던트 시스템들을 그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뭐 디스트리뷰션 모듈이나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건데 대신지 전류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체결하는 거에 그 결선의 그 신뢰성 이런 것들을 높여서 만드는 것들이 이제 차별성이 있는 거고 이거야 뭐 커다란 회로적인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거는 따로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다음은 듀얼 FCC 시스템에 대한 그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FCC는 말 그대로 FCC를 두 개로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 그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요 기준선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무인 비행체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내용이고 이쪽이 이제 지상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GCS 쪽 컴퓨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행기 쪽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임무 장비가 있습니다. 임무 장비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어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FCC를 보고 있는 거니까 FCC를 이제 이와 같이 두 개를 쓴다라고 해서 이제 듀얼 FCC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듀얼 FCC는 어떤 형태로다가 쓰여지는지 다시 한번 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뭐 픽스호크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APM, 그다음에 핵 아니 PX4 이쪽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사용되는 거는 이제 요와 같은
그 FCC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냥 FCC, FC라고 이제 부른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비행기를 제어하고 날리는데 지금 그 중점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미션 장비들을 거느리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장비, 이거 외에도 비행기가 나르고 그다음에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를 제어하고 관리해주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컴패니언 컴퓨터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션 컴퓨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합쳐진 것이 바로 이제 FCC인데, 따지고 보면 플라이트 컨트롤 컴퓨터인데 임무 장치와 그다음에 비행 제어 장치가 합쳐져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능을 둘이 나눠서, 나는 미션을 하고 나는 비행 조정을 하겠소라고 나눠서 만든 것을 듀얼 FCC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웬만한 그 산업용 컴퓨터들은 만들어져서, 아니면 이제 이런 형태로 두 개를 두고 그 비행 제어를 하도록 설계를 대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 FCC를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보시면, 이제 데이터 링크는 두 가지 라인으로 이제 붙게 되겠죠. 하나는 여기에 이제 어떤 무선 장치를 쓰든지 간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크게 GCS 컴퓨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이제 컴패니언 컴퓨터 쪽하고 이 미션 장치들을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제어된 결과를 얻기 위한 무언가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여기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하나 이제 돌아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GCS라고 했었던 그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쪽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가 여기 돌아가겠죠. 그거는 이제 마브링크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플라이트 컨트롤 컴퓨터 FCC와 또 통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전체 비행 제어 컴퓨터는, 하나는 해당되는 유저 프로그램과 또 하나는 GCS 프로그램과 연결되는 형태로 이 안에 통신 채널을 이제 구현해 주는 형태로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 장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그 페이지와 달리 여기서는 통신 채널이 하나로 형성되어 있죠. 이게 이제 차이점인데, 이와 같은 형태는 이제 그 무인 비행 장치와 그다음에 지상 측과의 통신 채널이 고속 또는 대역이 넓은 그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그 많은 채널을 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단지 마브링크를 통해서 시리얼로 FCC와 GCS가 통신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제어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일어나되, 여기서 일어나는 컨트롤의 커맨드와 스테이터스만은 다시 플라이트 컨트롤 컴퓨터와 통신을 해서 그 데이터 내용을 마브링크는 원래 제어를 위한, 비행 제어를 위한 통신이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그 외부 데이터를 실어서 보낼 수 있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유저 코드를 만들어 보낼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다 실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아까랑 그 시스템은 그대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통신 부분에 그 구성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 개의 라인을 통해서 FCC를 통해서 미션 컴퓨터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어, 그 직접 미션 컴퓨터를 거느리는 프로그램이 돌고, 그 다음에 비행 제어 컴퓨터는 비행 제어를 거느리는 GCS가 돌아서 각각의 분리된 채널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통신 그 상황이나 여건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네줘서 통신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같은 경우는 앞에와 지금 이러한 시스템 두 가지를 다
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다음은 저희가 개발한 산업용 FCC 하드웨어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그 장표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모양으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보면은 이러한 모듈이 이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인 요게 이제 FCC가 들어있고 픽스호크와 호환이 되는 픽스호크 계열에 올라가는 PX4라든지 APM 소프트웨어 스택이 올라갈 수 있도록 100% 호환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플렉서블 동축 케이블을 통해서 터미널 보드와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독특한 형태를 갖게 된 이유는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자세를 제어하기 위한 어, 센서, 그 IMU 센서들, 그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9250이라든지 MPU 6000 또는 6500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제 컨트롤러들이 있는데 그 이너셜 센서들이죠. 관성 센서들류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진동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기울어진 자세를 아는 건 좋은데 진동이 계속 들어온다면 그 진동 신호 자체도 가속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노이즈처럼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 자기가 알고자 하는 자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알려고 하다 보면 부족한 데이터가 부족해서 아니면 섞여서 원래 자기의 자세를 정밀하게 측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필터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소프트웨어 필터로도 어느 정도 잡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올라오는 진동 데이터를 완전히 그 로 데이터죠. 로 데이터를 차단해 주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하게 이러한 브라켓을 만들고 이 브라켓 사이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댐핑 해주는 실리콘 라바가 있습니다. 이 실리콘 라바를 통해서 그 댐핑을 해주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센시티비티를 최대한 그 진동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도록 만들려고 했던 게 저희들이 이제 개발 컨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실험한 결과 내용을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커머셜 타입, 일반 그 합의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그 비전문가용 그 FCC와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것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험했을 때 진동 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평균 10배 이상의 그 노이즈 감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그다음에 안전하게 진동이 특히 이제 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프로펠러가 크고 모터가 크기 때문에 진동량이 큽니다. 그래서 그 진동량이 큰 경우는 그 원천적으로 올라오는 원래의 그 진동 신호를 노이즈죠. 노이즈 신호를 빼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저희들 거와 같은 이렇게 진동에 강하게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 미케니컬한 필터링이 일단 되고 난 이후에 소프트웨어적인 뭐 필터링하고 하도록 그렇게 개념을 두고 설계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 그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통신 장비 관련한 솔루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산업용 드론을 그 목표로 하기 때문에 통신의 안정성이죠. 그 통신의 그 신뢰성과 안정성을 엄청 이제 매우 우리는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게 된 게 이제 LTE 통신 장비, 그러니까 LTE를 기반으로 한 통신 장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미약 전파라든지 IMS 밴드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 통신도 가능하지만 산업용 통신은 원격지에서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비가시권 영역에서 움직이는 게 또 일반적인 거니까 그거에 관련된 통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은 들어도 LTE를 통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그 불안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신 비용은 그 가입자 비용이 필요는 할지언정 일단 안전한 통신 그 상황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개발 내용을 좀 기능과 개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현재 판매하고 있는 발매해서 이미 여러 그 드론 완성 기체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물론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한 가지는 영상을 제외한 통신을 책임져 주는 게 있고 영상까지를 포함해서 통신을 책임져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게 120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22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드론에서 이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드론 부분이고요. 이 아랫부분이 이제 지상 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에서 사용되는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러들이 여기와 연결이 돼서 지상과 통신을 한다고 앞에서 설명도 드렸었는데, 그럼 실제 붙는 이 통신 장치에 붙는 장치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FCC, 당연히 이제 텔레메트리, 그 마브링크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붙여서 해야 될 그 부분이 지상과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당연히 FCC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미션 컴퓨터나 아니면 탑재 장치 이런 류, 그러니까 FCC 외에 다른 장치가 또 다시 지상 측에서 FCC 외에 다른 어떤 제어를 위한 장치와 통신을 해야 된다고 아마 다른 채널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런 내용이 그 전달될 수 있는 또 다른 채널 하나가 만들어져야겠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채널, 영상 그 데이터 통신까지도 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카메라에서 영상 신호를 받아서 압축하고 전송하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있는, 그래서 두 개의 통신 포트와 한 개의 영상 포트를 입력받아서 그 LTE 무선망을 통해 관제 시스템에 있는 그 각각의 소프트웨어와 그 데이터 통신 그 채널을 열어주는 이러한 이제 통신 장치를 저희들이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이제 산업용 드론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눈앞에 보이는 근거리 통신 장치를 가지고 사용하였지만 최근에는 산업용 쪽에 원격지라든지 비가시권 영역의 제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좀 더 강건 로버스틱한 통신 환경을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 어플리케이션들 그런 이제 사업들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통신 장치를 이제 많이 현재 찾고 있는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원 분배 솔루션 부분입니다. 전원 분배는 뭐 그렇게 그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뭐 커다란 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 드론에서는 그 전원 소스가 이제 배터리이다 보니까 배터리에서 나온 전류를 그 해당되는 각 모터 쪽으로 모터를 또 제어하는 ESC 쪽으로다가 분배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하드웨어적인 이런 장치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이제 파워 디스트리뷰션 모듈이라고 일단은 불립니다. 그래서 이 파워 디스트리뷰션 모듈이 비행기 형체나 그다음에 크기, 전류 용량에 따라서 이제 각각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 시스템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분들을 이제 맞춤형으로 개발해 달라고 하면 개발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그 완성기체 업체들한테 부품을
솔루션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의 아니면 시- 아이템의 형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분배해 주는 것 외에 물론 이제 분배해 주는데도 커넥터라든지 암페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이러한 이제 그 볼트 작업을 해주는 정도와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블릿 아니면 바나나 커넥터 이런 거로도 할 수 있는 형태로다가 이제 만들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 외에 이 보드에서 사용하는 전압 외에 들어가야 될 게 있다고 했었죠. 그게 이제 FCC라든지 기타 통신 장치들은 주로 5V를 많이 쓰고 또 어떤 경우는 12V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파워 모듈 안에 이러한 회로를 더 집어넣어서 여기 전체는 이제 뭐 48V면 48V, 25V면 25V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전류가 그 배터리에서 직접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류를 사용해서 다시 5V나 12V로 만들어주는 BEC를 이제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장착하지 않고 이 보드 안에 장착을 해줘서 여기에서 커넥터 형태로 여기 보시면 조그만 이제 커넥터들이 있죠. 이 커넥터 형태로 데이터를 뽑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도 줄어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여기에서 또 다시 이쪽으로 오는 이 커넥터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커넥터의 접촉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죠. 그래서 저희들은 요 디스트리뷰션 보드를 만드는데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BEC 부분도 회로를 인베디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솔루션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개발할 때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같은 개를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은 이제 흔치 않지만 아무튼 이것도 비행기를 개발하는 데는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원 센서 모듈 부분입니다. 전원 센서 모듈인데 전원 센서를 이제 또 실시간으로 다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매니지먼트 기능까지 포함된 이제 그런 형태의 보드들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원에서 나오는 전류량은 산업용에 관련된 거는 많게는 거의 200A 보통 웬만한 것만 하더라도 하여튼 50A 정도는 기본적으로 4, 50A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류가 소진이 됩니다.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전류를 전압은 측정하기 쉽지만 전류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션트 저항이라고 하는 직렬 저항을 달아서 작은 직렬 저항을 달아서 거기에 전압이 걸리는 내용을 보고 전류를 측정하는 그런 형상이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일단은 그 직렬 저항 자체도 저항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전압 드롭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소자로 인해서 이제 전류 라인이 단속이 그 소자가 망가지게 되면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예 전류를 공급해주는 회로를 차단하지 않고 그대로 그 비접촉 형태로다가 센싱할 수 있는 센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홀 센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제 커다란 RC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한 개당 200A 정도씩의 그 전류를 이렇게 패스하게끔 만들어주면서 여기와 비접촉으로 홀 센서가 붙어 있어서 이 센서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 데이터를 읽습니다. 그래서 그 읽은 데이터로 지금 얼마만큼의 전류가 이 소자를 통해서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여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안 보이는데 요 보드 뒷면을 보시면은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읽어서 이 통신 포트를 통해서
여기 통신 포트 있죠. 이 통신 포트를 통해서 그 아까 설명드린 FCC나 그다음에 미션 컴퓨터한테 그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전원 센서 부분은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접촉을 하거나 와이어링을 해주기 위한 이러한 단자대도 매우 이제 산업용에 걸맞은 스펙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특징이 좀 있습니다. 내용들이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이런 커넥터를 요구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라든지 큰 전력을 쓰는데 사용되는 커넥터인데 이런 커넥터로 또 요구하는 그런 이제 무인 비행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요거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전류만 이제 측정을 하는데 전류의 문제보다는 그 센서 아니 그 뭐야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셀이 직렬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보통 산업용에서는 최소 이제 6개의 셀이 그 직렬로 연결돼서 사용되는데 그 셀 중에 하나만 직렬로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만 끊어지거나 못 쓰게 되더라도 배터리 전체를 못 쓰게 되죠. 근데 못 쓰게 되는 경우는 이제 한 개가 급격히 나빠져서 못 쓰게 되는데 급격히 나빠지기 전에 그 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행 중에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든 보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보드입니다. 그래서 이 보드는 주로 어, 여기 보시는 요 LED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칼라로 다 빨간색, 뭐 파란색, 초록색이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각 셀의 현재 스테이터스를 이러한 LED 색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실제 해당되는 데이터 내용을 다시 통신 포트를 통해서 요 통신 포트 있죠. 통신 포트를 통해서 상위의 FCC나 그 다음에 미션 컴퓨터, 컴패니언 컴퓨터로다가 전송을 해줘서 지금 이 그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셀, 배터리가 배터리 셀 상태가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만들어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드 같은 경우는 아마 해외에서도 많이 만들지 않은데 하여튼 저희 회사에서는 좀 더 매우 전원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원 관리를 위한 아주 세심한 솔루션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원 관리를 잘 해줌으로써 출항률을 매우 낮출 수 있는 게 현실적인 그 기술입니다. 네, 다음은 그 비행 관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쪽에 관련된 솔루션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도 완전히 개발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완성기체 업체들이나 서비스 업체들과 같이 공동 개발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비즈니스나 그다음에 시스템의 형성에 따라 매우 많이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컨셉을 잡아놓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단을 만들기 이전에 미들웨어라든지 드라이버 쪽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서 저희들은 그쪽 부분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는 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 전체적으로 그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서 보시도록 하세요. 왼쪽에 보시는 조그만 부분이 이제 비행기 안에 그 무인기 안에 들어있는 시스템의 형상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센터 쪽에 있는 그 관제 소프트웨어 비행 제어를 하고 그것도 이제 한 대만이 아니라 여러 대의 비행기를 제어할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인데 어, 어떤 서비스 모델 예를 들어 뭐 물품 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오염을 측정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다든지 뭐 이런 류에 해당되는 비즈니스와 비행 제어하는 것과 묶여 있는 형태가 보통 이제 센터 쪽 소프트웨어가 구성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쪽 형태는 센터 쪽의 소프트웨어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이제 비행기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형상이라고 보는데 이 내용은 주로 FCC와 미션 컴퓨터 안에 다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FCC 안에서는 이제 이러한 유의 기능이 나눠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
그다음에 이제 미션 컴퓨터 쪽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그 기능이 나누어져서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져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서는 상용 LTE망을 이용해서 센터의 이 시스템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결합이 돼서 돌아가는 형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통신은 어, 그 LTE 무선망을 통하고 무선망에서 제공되는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센터에 있는 그 컴퓨터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행 제어를 하기 위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블랙다운 해 놓은 건데, 왜 이렇게 블랙다운 해 놨냐면 실제는 그 이러한 비행기도 있고 또 다른 비행기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고, 프로토콜이 여기 지금 보면은 마브링크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근데 마브링크가 아닌 경우에는 어쨌든 그 데이터가 통신이 또 다른 형상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또 다른 그 프로토콜을 변환시켜주는 소프트웨어적인 모듈이 있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그 표준화되어 있는 레이어로 돌아가는 모양으로 일단은 소프트웨어를 그 개념을 잡고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 외의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묻기 위해서는 여기까지가 표준이고 나머지는 시스템에 따라 다 달라지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산업용 시스템 드론 개발 플랫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블루젠 드론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아, 전달해 드리고자 했던 그 내용은 일반 드론, 그러니까 뭐 레저용이라든지 합의용이라든지 이런 드론과는 달리 다양한 비즈니스와 접목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실제 현장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성,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과 부품들을 개발하면서 그 맞춰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산업용 드론이라고 하는데 접근하려고 하면 좀 더 단순한 것보다는 복잡한 기술이나 복잡한 접근 방법들을 많이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그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소개를 마치고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